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여름 될 때마다 항상 하는 문구인데 태양보다 더 뜨거울 수 있나 그런 각오로 여름을 불태워보자 그러면서 슬기롭게 여름을 나는 방법을 선생님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딱 나와. 이걸 기대했던 친구들은 뭐지? 네, 언제나 네 편으로 문구를 바꿨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지 않을까. 이 영상조차도 여러분 편에 서서 고민을 해봤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 여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학년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여름 방학은 올 거니까 하물며 재수학원에 다녀도 여름 방학은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름 방학 어떤 기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무더위에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시험, 그게 고삼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은 9월 모의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9월 학력평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좀 내보자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여름 방학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 보면 노을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냥 노는 거구나.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이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할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방학은요,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입니다. 누가 방학이다? 선생님들이 방학이죠.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하니까 나도 공부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때는 수업이 없으니까 자습 시간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아주 또 중요한 기회이지 않을까. 이제 탐구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탐런을 고민하는 친구들의 기본 베이스는 진짜 과탐 너무 힘든데 사탐 가서 뭔가 여유를 찾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사탐을 공부하자, 배우자,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누가 제시할 것인가.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선생님도 한 팀처럼 보이지만 우리 연구실이 한 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한 명의 강사로서도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연구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탐구를 이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예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고2 정도만 해도 이제 내년에 또 수험생이 될 거니까 미리 한 과목 정도, 딱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한 과목 정도는 좀 정돈을 하고 가자.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학기 때 배울 것들을 방학 때 만들어 두면 엄청 심적으로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다 끝내라 이게 아니고 2학기 때 9월달, 10월달 정도 배울 내용을 먼저 좀 보고 그걸 강의를 좀 듣고, 이게 나름의 선행학습의 효과 아닙니까? 내가 2학기 때 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을 먼저 좀 공부해서 가면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쏙쏙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 단위로만 세우면 사람이 너무 지쳐. 반대로 월 단위로만 세우잖아요? 그럼 성과가 별로 없어. 선생님은 어떤 걸 좀 선호하냐면 주 단위로 세우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으면 주 단위니까 요일마다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가 주 단위가 가장 가시적이더라고요. 월 단위도 의미가 있어요. 그 한 달에 해낼 것. 그러려면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 단위로 세워보고 일 단위로 세워보고 시간 단위로 세울 때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가져가지 말고요. 약간의 여유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능력치가 100이라고 하면 절대로 계획을 100을 꽉 채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계획은 한 7, 80 정도로 여유 있게 세워서 잘 되는 날은 조금 더 하시고 안 되는 날은 이다더라도 자기가 세운 계획을 충분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과 흐뭇함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또 하나, 엄청 마음이 쫓겨. 너무 급해. 급할수록 어찌 보면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강의를 팔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메가스터디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은데 자기가 부족한 거라면 그 부족한 걸 찾는 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진도대로 첫 진도부터 끝 진도까지 나가는 거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공부는 자신의 약점부터 보완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급할수록 강의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조바심과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이다. 스트레스를요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학원 선생님들 혹은 인터넷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가장 일찍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10시에 수업이 끝나는 날도 어떻게 해서든지 11시나 11시 반에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잠이 안 와서 만약에 12시, 12시 반 넘는 길 때는 있지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냥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오늘 하루에 계획도 그려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좀 여유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과연 그럴까? 선생님의 스케줄이 정말 여유 있는 스케줄은 아닐 텐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조바심도 생기죠.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널널해. 그러면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또 한정된 자원으로 또 원하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조바심이 느껴지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욕심이 생긴다는 것으로 인해서 조바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욕심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이건 뭐 선생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세웠던 이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자.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절대적인 성취도를 측정해 보자. 다 알고 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멘탈 관리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멘탈만 관리해서 되지 않고 피지컬이 받쳐주지 않고선 절대 멘탈만 따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빨리 지치거나 하는데 어떻게 체력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멘탈만 관리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쉽게 지친다 그러면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C를 충분히 챙겨 먹어볼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지칠까? 너무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안 챙겨 먹어서일 수도 있어요. 불규칙한 식단, 불규칙한 식사 시간 등등 해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요, 영리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저냥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걸 수동적으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는 거고, 난 왜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건 수험생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군대 간다 남학생들, 군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서도 이 부대원들 사이에서 관계, 그때도 뭔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그러면 항상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이라는 사람의 그냥 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여러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기롭게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